지난달 말부터 동해상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원 동해 내륙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잦은 지진에 우려가 나옵니다. 손문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와 현재 상황 진단해보고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보신 것처럼 지금 지난 8일에 이어서 어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4월부터 동해 해역 지진이 30회 이상 발생을 했고요. 문경, 옥천 등에서도 내륙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이례적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동해 해역 지역하고요. 네. 이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최대 3.5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2점대 또는 2점대보다 작은 그런 지진들이거든요. 네. 이런 지진들은 사실은 지구에서 어느 지역이든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판의 내부에도 어느 지역이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지진입니다. 어쩌면 지구는 살아있는 지구가 숨을 쉬는 정도의 지진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3.0 이상 지진도 매년 한 7, 8회 정도는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2점대 정도 지진은 사실은 1년에 한 70회 정도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어난 동해 해역 지진이라든지 이 문경이라든지 옥천 지역은 이런 2점대, 3점대 지진이 자주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이 과거에도 좀 이렇게 연속해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진은 사실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군발성으로 연속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전남 해남에서 그때는 최고 규모가 3.1 정도 됐는데 한 70회 연속 지진이 발생했고요. 작년에 서귀포 앞바다에서도 수차례의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연속 지진의 횟수는 본진의 규모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 600회 이상의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연속적인 지진은 그렇게 이례적인 것보다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규모의 지진은 이례적인 것보다는 좀 일반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동해 지역도 그렇고 내륙 곳곳에서 잦은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진들은 살아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아주 숨쉬는 듯한 규모의 지진이기 때문에 이런 지진들은 방출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단층을 자극하거나 주변의 단층에 전파돼서 큰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동해에서 일어난 이번 우리나라 지진도 보면 현재에서 그 지진 발생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대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진이 단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해역의 단층과 이 내륙의 단층이 연계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그렇죠. 이 내륙에 있는 단층이 바다 쪽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2 내지 3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수킬로만 떨어져도 자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이 단층들이 거의 해안선을 따라서 남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해역 지진과 대륙의 지진이 연결될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단층 조사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층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지진은 지구의 껍질이 지각이라 하잖아요. 이 지각이 용수철 같이 탄성체거든요. 이 탄성체에다가 이 지각에 판구조 운동에 의해서 응력이 가해지면 이 응력이 누적되면서 나중에 지각이 견딜 수 없는 탄성 한계에 도달하면 깨지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게 이 지진이거든요. 이 깨지는 게 바로 단층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반드시 단층 운동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력이 이렇게 누적되면 기존의 단층이 있으면 이 부분이 제일 약하겠죠. 그래서 항상 기존 단층을 따라서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세계적인 사례들을 또 보면 큰 지진들은 대부분이 이런 기존 단층을 따라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을 이해하려고 하면 단층 운동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네. 단층 조사가. 예. 국가적인 단층 조사는 2009년부터 사실은 국가주도 단층 조사가 시작됐고요. 2016년도에 이제 경주 지진이 일어나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년 동안 지금 우리 한반도 육상 활성 단층, 제사기 단층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는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년 동안 해저 단층들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상청 같은 경우는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들을 찾기 위해서 작은 지진들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예, 인식이 예.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도 일각에선 이 판 내부에 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판의 경계에서 떨어진 판 내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트루키에 같이 판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런 지역과 같은 규모 7 이상의 그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서라든지 단층에 남아 있는 지진 기록들을 보면 거의 6.5 이상의 지진들도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6.5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일본에서도 뭐 워낙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 뭐 일본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진 해일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지진 네. 해일이 일어나려면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한 예. 1000m 이상 돼야 되고 규모가 한 6.5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단층 운동이 수직으로 일어나야 돼요. 네. 위로 아래 위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본을 보면 일본의 그 동쪽이 태평양이고 서쪽이 우리나라의 그 동해 쪽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일어난 이 지진들을 보면 이 경우를 딱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지진 해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는데 태평양 쪽은 큰 지진 해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는 영향이 없는 반면에 동해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3년, 1993년도에 일본 그 서쪽에서 7.8, 7.9 지진이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 2m, 3m 되는 지진 해일이 와서 사람도 죽고 재산 피해도 있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특히 일본의 서편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우리가 항상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도 빨리 경보를 내 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지진에 대비하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또 해야 하고 또 일반 시민들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우리나라도 6.5 이상의 지진, 뭐 자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2점대, 3점대 지진은 사실은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거든요. 네. 입히지 않고 또 사실은 살아있는 지구에서는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거든요. 그것보다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5 이상의 지진에 대한 좀 과학적 이해에 우리 연구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재해가 발생하고 얼만큼 위험도 있는가 이런 평가라든지 그에 맞춰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대비,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진이 발생하면 저도 이제 대만에서 지진을 한번 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진이 발생하면 그 순간은 본인하고 가족들의 생명 안전은 본인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라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잘 익혀둬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
용품이라든지 비상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는 게 국민들로서는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손문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